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원작, 이효성 역금, 이덕진 그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지나가던 사람이 길에 쓰러져 신음하는 여자를 발견하여 보육원에 옮겨놓았다. 그곳은 영국 런던 부근의 자그마한 읍에 소속된 보육원이었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무 침대 위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 엄마 참 예쁘다. 귀족처럼 고상하게 생겼네. 보육원에서 일하던 셀리 할머니는 이 여자를 정성스레 보살폈다. 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여자는 아기를 달라고 하여 끌어안고 볼을 비비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셀리 할머니는 보육원의 여자 책임자인 코니에게 산모의 죽음을 알렸다. 골칫덩어리가 또 하나 생겼군. 주근깨 투성이인 뚱보 노처녀 코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며칠이 지나자 읍사무소의 보육원 담당 서기인 번블이 갓난아기 이름을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지었다. 트위스트란 꽈배기라는 뜻으로 번블이 장난삼아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다. 사람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이름은 공교롭게도 아기에게 잘 어울렸다. 아기의 몸이 너무 말라서 정말 꽈배기처럼 꼬일 지경이었던 것이다. 워낙 초라한 보육원이라 아기를 키울 유모가 있을 리 없었다. 교회나 읍사무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직원들이 반 이상이나 가로채어 팔아버렸다. 그래서 올리버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았다. 올리버는 돌이 되자 보육원의 분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는 늙은 보모 맨 부인이 3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맨 부인 또한 들어오는 돈을 떼어먹기 일쑤였다. 그래서 맨 부인은 뒤룩뒤룩 살이 찌고 아이들은 비쩍 말라갔다. 올리버는 이 분원에서 9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었다. 9번째 맞는 생일에도 다른 아이들처럼 죽 한 그릇을 먹고 특별히 빵 한 개를 더 받았을 뿐이다. 이날 올리버는 두 아이와 함께 석탄 창고 안에서 놀았다. 점심때가 되자 배고프다 하고 한 아이가 말했다. 또 한 아이도 노래 부르듯 소리쳤다. 아, 나도 배고프다. 두 아이는 배고프다고 계속 소리쳤다. 올리버도 배가 고팠으나 빵 한 개를 더 얻어먹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창고 안에서 두 아이가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있을 때 문이 획 열리면서 멘부인이 나타나 긴 빗자루로 마구마구 휘둘렀다. 아이들이 두어 번 매를 맞았을 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읍사무소의 서기 범블이었다. 멘부인은 아이들에게 얼른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고는 갑자기 인정 많은 귀부인으로 변해서 범블을 맞았다. 나리, 무슨 일로? 올리버 트위스트가 9살이 되었으니 이 본원에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소. 보육원으로 데려가려고 왔소. 읍에서 그 아이 신분을 알아내려고 3급까지 걸었으나 허탕쳤소. 올리버는 범블에 따라 5km나 걸어서 보육원의 문에 들어섰다. 그 보육원에서 올리브를 맞은 사람은 맨 부인보다도 더 뚱뚱한 신사들이었다. 신사들은 보육원을 관리하는 빈민 양육보호위원이었다. 넌 네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 있니? 제일 뚱뚱한 위원장인 람킨스 올리버에게 물었다. 고아? 그게 뭐예요? 올리버가 말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다. 오갈 데로 없는 너를 이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은혜는 있지 않겠지? 네. 신사들은 올리버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나이가 되었다고 보고 배의 밧줄을 푸는 일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올리버는 분원에서처럼 낡고 딱딱하고 작은 침대를 쓰게 되었다. 또 빼빼 마른 채로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식당은 보육원 동쪽의 큰 마루방이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죽솥이 걸려 있었다. 때가 되면 죽솥 옆에 험상궂게 생긴 대머리 주방장이 버티고 서서 하녀들이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들에게 죽을 배급했다. 죽은 멀게서 맹물 같았다. 아이들은 그것을 타먹으려고 그릇을 들고 한 줄로 늘어서곤 했다. 죽을 받으면 낡은 식탁으로 가서 먹는데 설거지할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이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어서 그릇이 반질반질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들이 의논을 했다. 주는 죽을 그대로 받아먹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들은 의논 끝에 주방장에게 죽을 더 달라고 사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대표를 제비뽑기로 뽑은 결과 올리버가 걸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차례로 죽을 받아다 먹고 올리버에게 눈짓을 하였다. 올리버는 그릇을 들고 주방장 앞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올리버와 주방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소뚜껑부터 닫은 주방장은 올리버에게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죽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순간 주방장이 손에 들고 있었던 커다란 국자로 올리버의 머리를 탕탕 내리쳤다.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슬슬 피해버렸다. 이 사건으로 빈민양육보호위원회에서 올리버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배급된 죽을 먹고도 더 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를 추방시킵시다. 위원회는 올리버를 독방에 가두었다가 다른 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어 보육원 정문 앞에 광고문이 나붙었다. 10살 된 남자아이, 이름은 올리버 트위스트.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의 보상금을 주겠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굴뚝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이 광고문을 보았다.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가진 그는 보육원의 문을 두드렸다. 아이를 데려다가 제 견습공으로 쓰겠습니다. 굴뚝 청소부가 말하자 위원회의 한 위원이 반대했다. 저번에도 한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다가 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잖아요. 직업이 좋지 않아 거절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에 이런 말을 달았다. 그런데도 5파운드를 고스란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굴뚝 청소부는 흥정을 붙였다. 5파운드 다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푼도 안 주면 곤란하지만요. 위원회에서 굴뚝 청소 작업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올리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5파운드를 다 주기가 싫어서였다. 흥정을 벌인 결과 굴뚝 청소부는 3파운드 10실링을 받고 올리버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읍장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범블이 이 일을 맡았다. 범블은 올리버를 데리고 읍사무소로 가면서 단단히 일렀다. 읍장님 앞에 가면 입 꽉 다물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해야 해. 아주 높은 분이시니까. 올리버는 따라오는 굴뚝 청소부가 자꾸만 무서웠다. 마침내 세 사람은 으리으리한 건물로 가서 머리가 하얗게 센 읍장을 만났다. 신문을 보던 읍장은 안경 너머로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겠다고? 네, 다른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답니다. 범블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읍장은 굴뚝 청소부에게 물어보았다.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칠 수 있소? 물론입니다. 읍장은 서류에 승낙하는 사인을 받으려고 잉크 몇 병을 찾다가 책상 너머에서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올리버와 눈이 마주쳤다. 만일 잉크병이 눈앞에만 있더라도 이 일은 쉽게 결정되었을 것이다. 너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왜 그렇게 떨고 있지? 부드러운 읍장의 말을 들은 올리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무서운 저 사람을 따라가기 싫어요. 뭐라고? 이 녀석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범블이 외쳤다. 하지만 읍장은 올리버의 편에 서주었다. 범블, 조용히 하시오. 아이를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시오. 결국 허락은 취소되었다. 올리버는 범블을 따라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보육원 정문 앞에 광고가 다시 나붙자 며칠이 지나 장의사 주인이 찾아왔다. 보육원에서 사람이 자주 죽어나가므로 장의사 주인 소오베리는 직원들과 낯이 익었다. 범블은 보기만 하면 굽실거리는 그에게 올리버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했다. 물론 범블은 올리버를 불러서 예전처럼 거절하지 못하게 윽박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는 읍장 앞에 가서 네네 하고 대답했다. 결국 읍장은 올리버를 장의사에 넘기는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 올리버는 범블을 따라 보육원을 나서면서 흐느껴 울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다. 올리버가 우는 이유는 장의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육원 밖의 세상에 나가 산다는 게 불안해서였다. 범블은 걸으면서 우는 올리버를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장의사에 도착했다. 가게 문을 일찍 닫은 소어베리는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두 사람을 맞았다. 소어베리 부인이 와서 올리버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다. 요렇게 빼빼마른 꼬마를 무엇했어요?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범블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기야 잘 먹으면 잘 자랐겠지요. 그렇지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말썽꾸러기 일수여서요. 부인은 올리버를 데리고 가파른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습기가 많이 찬 그곳을 부엌으로 쓰는 모양이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꾀지지한 여자아이가 졸고 있다가 얼른 일어났다. 샬럿! 걔에게 주라고 했던 고기 있지? 그거 얘한테 줘라. 부인이 여자아이에게 명령했다. 올리버는 고기라는 말을 듣자 귀가 번쩍 뜨였다.
샬럿이 접시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개에게나 먹일 고기 찌꺼기가 얹혀 있었다. 그렇지만 올리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를 비우고 핥았다. 부인은 올리버를 가게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네가 잘 자는 침대, 저 관 옆에 있어. 올리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침대로 들어갔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데서 잠을 자보는 셈이었다. 낡고 딱딱한 침대, 그 위에 누워서 올리버는 소미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주위에는 사람이 죽으면 쓰는 물건들이 즐비했다. 모두가 올리버에게는 무시무시한 물건이었다. 가게 한복판에는 만들다가 놓아둔 관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었다. 죽은 사람의 머리나 손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벽에는 관을 짤 널빤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흰옷을 입은 유령들 같았다. 올리버는 자기가 관 속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 침대가 관이라면 나는 땅속에 묻히겠지. 그러면 내 무덤에 풀이 돋아나고 또 그 위에 교회 종소리가 그윽이 울려 퍼지고 무서움에 떨던 올리버는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유령이 자꾸만 나타났다.